46쪽 단어의 의미, 단어 간의 의미 관계, 어휘의 유형 빠르게 정리하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단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심의미, 주변의미 이런 게 있어요. 중심의미는 무조건 사전에서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영어 like 1번 뜻이 뭐죠? 좋아하다죠. 근데 여러분이 영어 해석을 하다 보면 like가 좋아하다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나요? 별로 없어요. 오히려 뭐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like as인가요? like as? 그 수거잖아. 뭐 같은? 그냥 like인가요? like 자체도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like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다 이렇게만 외웠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진짜 like의 진짜 뜻이 뭐냐? 둘 다 가지고 있는 뜻이죠.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한다? 사전에서 나오는 1번 뜻이 무조건 중심음이라고. 많이 쓰이고 적게 쓰이고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해되죠? 2번, 3번부터는 무조건 주변음이에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주변음이가 오히려 더 중심음이보다 많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들다 같은 경우, 자 가운데 들다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는 거, 이게 1번 뜻인데 주변의미로는 정신이 들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다, 동아리에 들다, 풍년이 들다, 10등 안에 들다, 마음에 들다, 감기가 들었다,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자 들다라고 하는 뜻이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뭘 조심해 줘야 되냐면 다의 어냐 동음이의 어냐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다가 예를 들어서 10등 안에 들었다의 그 들다와 풍년이 들었다의 이 들다가 한 단어가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지, 풍년이 들었다의 들다는 또 들다고 10등 안에 들었다의 들다는 별개 단어인 들단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구분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의미의 연관성이에요. 의미의 연관성. 다이어는 아예 다른 단어가 아닌 이상에는 한 단어의 그런 어떤 의미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곡식이 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수확이 됐다라는 건데 10등 안에 들었다도 그 범위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죠? 어떤 기준 안으로 들어간 게 10등 안에 들었다고, 풍년이 들었다도 우리가 풍년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뭐 수확량이 몇 킬로 이상, 뭐 수확량이 뭐 작년 대비 뭐 이상,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풍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감기에 들었다도 감기가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큰 의미로 보면 의미의 연관성이 있을 때 우리는 다이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음... 106쪽 봐볼까요? 106쪽 한번 볼게요. 106쪽에 오른쪽 중간에 보면 붙이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106쪽에 오른쪽 중간에 보면 붙이다, 1번 뜻부터 8번 뜻까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1번 뜻부터 8번 뜻까지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다이어란 소리거든요. 이해되나요? 그럼 1번 뜻은 뭐예요? 힘이 미치지 못하다, 힘에 붙이다. 2번 부채 같은 것을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다. 야, 부채 좀 붙여라. 야, 힘이 붙이다. 이 두 개가 의미상의 연관성이 있냐고.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죠.
3번 뜻은 뭐예요? 편지 또는 물건을 보내다. 야, 편지 좀 붙여라. 힘에 붙이는 것과 편지를 붙이는 게 의미상 연관성이 있어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 4번 뜻은 뭐예요? 논밭을 다루어서 농사를 짓다. 땅을 붙인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누름적 전야 따위를 익혀 만든다. 야, 전 좀 붙여라. 편지 붙이는 거하고 전 붙이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힘에 붙이는 거하고 전 붙이는 거하고는 뭔 상관이에요? 근데 한 단어 안에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는 기준이 의미의 연관성 이렇게 나왔지만 의미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야, 너네 틀려라 이렇게 문제를 내면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다이어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 보통 우리가 다이어 그러면 보통 어떤 예문을 많이 들어요? 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손이 모자라다, 뭐 손이 맵다, 손을 끊다, 뭐 이런 걸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지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보통 공무원 시험에 좀 나오는 경우가 많죠. 떨어뜨려야 되는 시험 같은 경우. 수능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나오진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순히 다이어 동음이요 뭐 쉽지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이도가 혹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예문에 나온 것들만 한번 잡아보죠. 들다라고 하는 거 일단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했었고, 그 밑에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사전적 의미, 함축적 의미에서는 뭐 사전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전에서 이렇게 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이고 객관적입니다. 다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함축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개별성과 특수성을 띠기 때문에 사전에 그 의미로 해석이 되진 않아요. 엄마는 하늘, 그럼 엄마가 진짜 하늘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이제 문학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 밑에 가을, 국화에 취해보세요. 진짜 국화고,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풍에서 국화는 이제 의인법으로 지조가 있는 매난국죽의 사군자로서 대상을 의인화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지조절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되겠죠. 오른쪽 넘어갑니다. 유의관계. 유의관계는 동의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유의어라고 그래요. 유의어라고 하는 거는 뜻이 비슷하다라는 소린데 만약에 뜻이 완벽하게 동일한 뜻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집니다. 왜냐면 귀찮아요. 두 개를 동시에 쓰기가. 보통은 우리 고유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한자가 살아남고. 근데 왜 유의어냐? 동의어가 아니고 100% 호환이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을 잡다, 공을 쥐다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잡다와 쥐다를 맞바꿀 수 있냐? 손끝으로 잡다는 돼요. 근데 손끝으로 쥐다 약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도둑을 잡다는 되죠. 근데 도둑을 쥐다는 안 되죠. 그러죠. 그래서 잡다와 쥐다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100% 호환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동의어라고 하지 않고 유의어라고 합니다. 왜 우리말에서는 유의어가 많냐? 첫째, 고유어도 있고 한자어도 있고 외래어도 있고 아내, 처, 와이프 뭐 우리말도 아내도 있지만은 뭐 마누라, 뭐 임자, 뭐 예편네, 뭐 집사람 뭐 이런 다양한 말들이 있죠. 두 번째는 높임법이 또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저, 나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고 너, 당신, 자네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국어 순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말을 만든 게 있어요. 뭐 페이지를 쪽으로 만든다거나 금기 때문에 생겨난 것도 있습니다. 변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화장실. 감각어. 뭐 감각어는 영어로는 노랗다가 옐로우인가요? 근데 우리는 노랗다, 누렇다, 샛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유의어가 많은 이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유의관계에 있는 그런 어휘들 몇 개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낮. 야, 낮빛이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돼요? 얼굴. 또는 형상.
야, 너 낯이 있다. 뭐 이런 말 하죠. 얼굴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가 뭐예요? 치아 또는 이빨 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보통은 뭐 이빨은 동물에게 쓰는 표현이고 사람에게는 이나 치아라고 해야 된다. 치아는 이제 한자니까. 근데 이빨도 사람한테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야, 너 이빨이 저기 뭐야 뭐 이렇게 충치 있다. 이빨이 좀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격이 없어 보이죠. 이가 상했다 또는 치아가 고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빨도 사람한테 쓸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죽다 뭐 이런 단어도 있죠. 죽다는 뭐 사망 아니면 돌아가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죠. 그래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숨지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의어다라고 하는 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꿔서 써야 되는 말이다. 100% 호환이 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반의 관계입니다. 반이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반대말이잖아요. 반대말인데 이 반대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도 반이어 또는 등급 반이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보 반이어. 세 번째로는 방향 반이어. 반대말인데 반대말의 종류가 정도 반이어는 정도나 등급에 있어서 대립되는 단어 쌍입니다. 그래서 중간 영역이 있어요. 정도 반이어는 중간이 있다. 그리고 둘 다 부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둘 다 가능하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중간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정도나 이제 등급 반이어라고 하는 거는 A와 B 사이에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둘 다 부정이 가능해요. 상보 반이어는 둘 다 부정이 불가능합니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말이 좀 안 돼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 숨을 쉬는 것도 아니고 안 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살았냐 죽었냐 아니냐 바뀌냐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불이 켜졌냐 꺼졌냐 뭐 이 라인인 거죠. 동시 부정이 불가능하다. 뭐 출석과 결석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방향 반이어인데 여기서는 방향을 전제로 해서 이동 측면에서 대립을 이루는 건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8층은 9층 입장에서는 아래층이지만 7층 입장에서는 위층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앞을 봐야 칠판이 있지만 선생님은 뒤를 봐야 칠판이 있는 거죠.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반이어의 그런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뭐 위, 아래, 남극, 북극 아니면 뭐 물건을 사냐 파냐 뭐 당연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는 거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파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방향 반이어다.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다이어예요. 다이어의 경우 뜻이 5개야.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뜻이 5개면 각각에 해당하는 반이어가 모두 존재한다라는 소리예요. 하나의 단어의 반이어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벗다 한번 보죠. 벗다는 벗다의 반대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입다. 옷을 벗다의 반대는 옷을 입다죠. 양말을 벗다의 반대는 양말을 신다. 모자를 벗다의 반대는 모자를 쓰다. 장갑을 벗다의 반대는 장갑을 끼다 정도 되겠죠? 장갑을 차고 하라 이래요. 보통 장갑 껴라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벗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인데 다이어 뜻이 여러 개고 아니면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각각 해당하는 단어도 각각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밑에 한번 예문을 보면 열다. 예를 들어서 뭐 서랍을 열고 아니면 사물함을 열고 이때 반대말은 닫다겠죠. 그런데 수도꼭지를 열어라. 수도꼭지를 닫아라. 잠가라. 그 다음에 자물쇠를 열었다. 자물쇠를 잠갔다. 자물쇠를 채웠다.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벗다 같은 경우도 있죠. 서다도 있습니다. 서다. 자, 서다의 반대가 뭐예요? 일어서다의 반대는 앉다죠. 자동차가 섰다. 자동차가 간다.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반의어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하 관계입니다. 상하 관계는 피라미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의 개념보다 아래 개념으로 내려갈 때 더 구체적이고 더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요. 자, 동물 밑에 뭐가 있죠? 동물 밑에 뭐 바로 고양이로 가나요? 뭐 종속과 목과 아니 종속 뭐지? 종속과 목관 문계 뭐 그게 있잖아.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죠? 무슨 과 무슨 문 해서 계속 내려가죠. 그러니까 포유류 그러면 동물보다는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되죠.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 키우고 파충류 그러면 이제 동물보다 하나 더 개념이 추가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포유류와 파충류의 개념은 동물이라는 개념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그냥 움직이고 뭐 생명이 뭐 살아있고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더 포괄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구체적이고 훨씬 더 조건이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음식 밑에 한식, 중식, 일식이 있어요. 한식 밑에 김치, 떡국, 불고기, 비빔밥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상의 또는 상위, 뭐 의나 위나 뭐 그냥 그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하 관계 체크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맨 밑에 상이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반면에 하이어는 개별적이고 한정적이다 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부분과 전체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만 있는데 부분과 전체 관계가 있습니다. 부분과 전체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쪽의 의미가 다른 쪽의 의미를 이제 의미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A가 B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체와 부분으로 연결되면 뭐 예를 들어서 시계로 따지면 시계에는 뭐가 있죠? 뭐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시침과 분침은 시계의 구성 요소죠. 되나요? 뭐 손 그러면 손에는 구성 요소가 어떤 게 있어요? 뭐 손톱도 있고 뭐 손바닥도 있고 뭐 손등도 있을 거고 그러죠. 뭐 이런 개념도 있다. 부분과 전체 관계라고 우리가 또 나누기도 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넘겨쇼. 동음이의 관계와 다의 관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동음이의는 한자 자체가 뭐예요? 같을 동.
소리가 똑같아요. 이, 의. 근데 뜻이 다르죠. 눈이냐 눈이냐. 보통 우리가 소리의 길이로 장단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리가 신체 부위인 다리냐 사람이나 수레가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리냐 문맥상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 배 좀 봐봐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그러죠. 이때는 우리가 이제 뒤쪽에 중의성을 해소하는 그 방법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겠지만은 저 배 좀 봐봐 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로 중의성을 해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바다 위에 배 좀 봐봐 이렇게 단어를 추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 밑에 오 정말 맛있게 생겼다 이러면 먹는 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위아래 어떤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의 길이는 문장에서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소리의 길이는 한번 길게 발음해보고 짧게 발음을 해봐야 돼요. 그냥 야 눈이 예쁘다냐 눈이 예쁘다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지 신체 부위인 눈인지는 문장 자체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장은 표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뭐 물론 오른쪽에 괄호 해가지고 한자 넣어주면은 이제 깔끔하겠죠. 그래서 동음이어가 생기는 이유는 이거 한번 체크할까요? 동음이어가 왜 생겨요? 동음이어가 생기는 이유. 이거는 자의성이라고 하는 거.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자의성이 뭐죠? 언어라고 하는 거는 말소리와 문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소리와 문자가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왜 책상은 책상이라고 그래요? 왜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몰라. 그냥 우연히 그냥 사람이라고 쓰고 사람이라고 읽자라고 우리가 그냥 한 거야. 근데 한번 그게 결정이 돼버리면 사회성이라고 해서 약속이죠.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누군가는 눈이라고 그냥 그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굳어진 거고 신체 부위인 눈도 누군가가 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굳어진 건데 우연히 그냥 그게 발음도 똑같고 표기도 똑같아서 동음이어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동음이어가 생긴다. 그 다음에 다의 관계입니다. 손 아까 했지만 신체 부위인 손이 1번의 중심음이겠죠. 그리고 손을 끊다, 관계를 끊다, 손을 잡다, 손이 맵다, 손이 크다. 손이 크다도 우리가 야 너는 정말 손이 크다 만져보면서 그렇지 그래서 장갑도 큰 걸로 샀어 이러면 손이 진짜 크다는 소리고 야 너는 정말 손이 크구나 그러지 여기 있는 장갑을 내가 다 샀어 또 살 거야 이거는 이제 씀씀이가 크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그 사전에는 하나의 그 단어로 실리고 그 밑에 뜻이 여러 개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음인지 주변음인지 해석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기의 손을 잡았다 중심음이고 가게의 손이 부족하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그 일은 손이 많이 간다 손이 필요하다 이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합격은 너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 주변 의미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밑에 보니까 다이어와 동음이어에 구별했는데 사전 찾기에서도 나오죠. 여러분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사전에서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결돼요? 박스 1, 박스 2 이렇게 돼 있으면 동음이어예요. 그러죠? 서로 별개의 A라고 하는 단어, B라고 하는 단어 별개로 연결이 돼 있으면 동음이어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있고 1, 2, 3 이렇게 뜻이 많아요. 이러면 다이어죠. 연결되죠? 그래서 단어 1, 단어 2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동음이어고 단어 밑에 1, 2, 3, 4 기억, 니은, 디귿, 리을 A, B, C, D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다이어다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이 연결시켜주면 좋겠죠.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사전 활용하기예요. 자, 사전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다가 잠깐 뜸한데 계속해서 사전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사전 활용하기에서는 보통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주의해줘야 되느냐. 첫 번째, 표제어. 표제어와 관련해서 뭐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으니까 먹어라. 이거는 기본형만 사전에 실려 있다. 하지만 접사가 들어가는 단어는 표제어로 실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먹다와 먹이다는 똑같은 먹다라는 기본형에서 연결이 되지만 먹고 먹으니 먹으니까는 먹다에서 우리가 활용을 체크를 해야 되지만 밥을 먹이다 같은 경우는 먹이다가 별개 단어로 실려 있다라고 하는 거.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복합어는 등재가 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는 등재가 되고 활용, 어미는 따로 우리가 등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동사, 형용사는 기본형만, 합성어, 파생어는 그 합성, 파생된 단어를 그대로 사전에 씁니다. 두 번째, 품사를 물어봐요. 우리가 뭐 연습했었잖아요. 있다 없다에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는 동사로 쓰이고 언제는 형용사로 쓰이는데 그거에 맞는 예문을 찾아라. 또는 그 기준이 뭐냐. 또는 그 예문을 보고 거꾸로 품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서술어 자릿수. 예를 들어서 예문이 따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꽃이 피다. 이거는 따로 지금 예문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 자리 서술어란 소리예요. 뭐만 필요하죠? 주어만 필요합니다. 문장에는 모든 문장은 주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다 이거는 밑에 예문을 따로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네모가 피다, 꽃이 피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먹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타동사거든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네모가 네모를 먹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을을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요. 됩니까? 그럼 이거는 몇 자리 서술어예요? 두 자리 서술어다라고 하는 거.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어와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해되죠? 조심하세요. 을을 이렇게 예문이 나와 있는 경우는 주어 플러스 목적어 두 자리 서술어구나 라고 하는 거. 되죠? 그런데 한 단어가 예를 들어서 돌다. 돌다라고 하는 한 단어가 1번 뜻은 따로 예문이 없어요. 이거는 뭐 지구가 돈다, 자전한다 일 때는 그냥 자동사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을이 있어. 그럼 여기는 타동사란 소리야. 지구가 태양을 돈다. 돼요? 한 단어가 예문이 없는 한 자리 서술어일 수도 있고 예문이 있는 두 자리 서술어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뜻이 두 개인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무조건 한 단어는 무조건 서술어 자릿수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뭘 또 확인을 해야 되느냐? 작다구리한 거. 뭐 첫 번째로는 다이어, 동응이어 구분해라. 뭐 유의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의어 2개를 넣고 밑에 뭐 저 B 단어의 세 번째 뜻과 반대말은 위의 단어의 첫 번째 뜻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반의어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는데 반의어는 기준이 다 똑같고 하나만 달라야 돼요. 이해되나요? 모든 조건은 똑같고 하나만 달라야 반의어가 됩니다. 할아버지의 반대말은 할머니예요. 뭐만 다르죠? 성별만 달라요. 근데 할아버지의 반대는 소년도 될 수 있어요. 뭐가 다르죠? 나이가 달라요. 근데 할아버지의 반대가 소녀가 돼버리면 안 돼.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버리죠. 반의어는 기준이 딱 하나만 달라야 돼. 그래서 사전에서 내용이 비슷하게 나가. 뭐뭐뭐를 뭐뭐뭐함, 뭐뭐 하지 못함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아, 이 2개가 반의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활용 형태 가끔씩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용언에 활용해서 했었던 규칙 활용이냐 불규칙 활용이냐, 묻다, 물어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사전에서는 크게 5개 정도 나오는데 뭐 거의 매번 나오다가 이제는 조금 이제 좀 뜸했어요. 근데 언제 나와도 어색하지 않고 나온다면 표제어로 실리는지, 품사를 우리가 찾는 문제, 서술어 자릿수 찾는 문제, 다이어, 동음이어, 유의어, 반의어, 그리고 활용 형태, 이게 각각 지문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 문제로 나와버려요.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사전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9조 마무리해버리죠. 어종에 따라 우리는 고유어가 있고 한자어가 있고 외래어가 있습니다. 외래어와 외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대체할 수 있는. 외래어는 우리말이 없어요. 컴퓨터 우리말로 뭐로 바꿀 거야? 없어. 바나나, 라디오 바꿀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국어사전에 실립니다. 우리말처럼 쓰고 있어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근데 외국어는 우리말이 있어요. 하우스, 우리말이 뭐야? 우리말이 굳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를 사전에 싣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웬만하면 외국어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우리말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조금 자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죠.